그때는 부동산 투자가 가물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패를 해보고 나서는 아, 부동산 투자도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뭐부터 공부해야 하지? 그게 제일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부동산 강의를 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뭐 검색을 해보니까 유명한 강의들은 다 서울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방에 사니까 그렇게 시간을 내서 내가 서울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게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이제 게임을 이제 하는데 게임을 잘하려고 유튜브에서 게임 채널을 이렇게 검색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혹시나 그러면 부동산도 채널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채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뭐 살면서도 귀에 이제 이어폰 꽂고 들어봤는데 그렇게 듣다가 보니까 저한테 맞는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널의 현재 영상뿐만 아니라 저는 과거 영상부터 이렇게 쭉 봤어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일관되게 어떤 하나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좀 확인하고 싶었고 실제로 이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이게 논리로만 이게 이론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또 진정성이 있는지도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만 바라고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아는 것을 세상에 제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계속 봤는데 신뢰가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채널을 딱 정해서 꾸준하게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수시로 제가 이어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듣기도 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딱 그 시간을 정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스케치북에 다 적었어요. 다 적어서 다시 그걸 에버노트에 다시 옮기기도 하면서 좀 그 논리를 저도 많이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좋았던 게 보통 라이브를 하잖아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9시에 라이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항상 거기 참여해서 그 라이브를 들었는데 항상 미니 특강 같은 거 많이 해주셔서 그게 되게 도움이 됐고 거기서 이제 채팅방에서 매주 만나잖아요. 동료들을. 그분들이랑 너무 친해져서 아직까지 그분들 연락도 하고 서로 같이 정보도 교환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공짜로 저는 그 부동산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두 번째 투자까지 했고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책도 좀 많이 보려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도서관에 새로 생긴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다 새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경영 코너에 매일 가서 그냥 책을 계속 봤었어요. 그 다양한 책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굳이 이렇게 많이 보는 것보다 그냥 하나를 정해서 그 책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걸 다 내 걸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책을 그냥 하나 정도 정해서 그냥 책상 앞에 두고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책을 보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번 정도 실패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부동산 투자가 가물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패를 해보고 나서는 아, 부동산 투자도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그 유튜브 채널도 보고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이론을 익혔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든지 빨리 실행을 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제대로 처음 실행하다 보니까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 책이나 그런 영상에 보면 뭐 계약을 할 때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소장인가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돼요. 그게 지역 선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 지역이 저평가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책에 다 있었어요. 저희가 뭐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 가면 10년간의 매매 지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하락을 했다가 최근 2년 이내에 상승으로 전환된 곳을 보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 지역에 향후에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지 미분양이 줄어드는지 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 방법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지역이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지 다 확인을 했는데 다 거기에 부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실제 실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서야 정말 제대로 이 이론들이 저한테 딱 와닿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었고, 두 번째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미분양 분양권을 이렇게 매수를 했었어요. 그때도 이 책에서 배운 내용대로 이 지역이 저평가 지역에 해당이 되는지 미분양이 줄어드는지를 다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미분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 저희가 업체별 미분양 현황이라고 있어요. 뭐 저희가 그것은 뭐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미분양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에 미분양이 몇 개 남았는지가 나옵니다. 예. 제가 그걸 확인을 했더니 이 수치가 딱 나오는데 가장 미분양이 많이 줄어드는 단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분양이 줄어들 때는 가장 그래도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는 확실히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는 곳이라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선택을 했고 그렇게 투자까지 좀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다 같은 동료들과 임장을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가보니까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내가 그냥 갑자기 주말 아침이 돼서 갑자기 떠나고 싶으면 떠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가족들이랑 가는 게 더 좋았고 이제 남편이 이렇게 운전을 해주니까 저는 이제 지도 보면서 계속 그걸 찾으면 되니까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5학년이 되는데 얘가 1학년 때부터 같이 이제 임장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좀 챙겨야 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면 아이들과 함께 킥보드 타면서 이렇게 현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킥보드도 챙기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제 차 안에서 뭐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게 저희가 태블릿 PC 같은 것도 이렇게 챙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항상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니까 커피 같은 거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렇게 항상 임장을 떠났는데 저는 그 임장이 그냥 임장이 아니라 항상 저희한테는 가족 임장 여행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체험할 수 있는 그걸 넣으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 거기서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지 꼭 그걸 찾아서 임장도 하고 아이들 체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국으로 이렇게 임장을 다니다 보니까 휴게소에도 되게 자주 들렸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휴게소 투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휴게소는 뭐 간식이 맛있고 어떤 곳은 뭐 밥이 맛있다. 또 어떤 휴게소에 가면 오락실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되게 재밌게 했고 이제 남편이 항상 맛집을 찾아줬어요. 그래서 그런 임장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맛집을 정해서 꼭 먹고 왔는데 예전에 천안에 임장 간 적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 인근에 병천 순대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거기 또 검색해줘가지고 같이 가서 또 그것도 먹었었어요. 그때 제가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던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어요. 거의 38 정도 됐는데 저는 그때 좀 많이 늦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저보다 더 늦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늦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저를 보면 저는 대출도 되게 무서워해서 대출도 안 받았고 신용대출도 없었어요. 웬만하면 제가 신용카드도 안 썼고 정말 그 월급 들어오면 그 월급만큼만 딱 쓰면서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남편이랑 그렇게 열심히 맞벌이를 했는데도 살림이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2명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내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때 떠올랐던 게 이제 부동산 투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는 돈에 대한 결핍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결핍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는 이 돈에 대한 결핍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결핍이 있으면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내가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실함이 컸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부동산 공부를 하고 투자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를 해버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가난하지만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되게 가난했었고 제가 결혼을 하고서도 항상 돈 때문에 저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 포기했다면 저는 그 상황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지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에게는 이제 돈에 대한 결핍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절실함이 되게 강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되게 느낀 게 뭐냐면 이 과정들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부동산 투자는 협상의 과정이에요. 여기에 정말 매도자, 뭐 세입자, 소장님 이 사람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걸 항상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결정의 과정들이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해줬던 게 그 절실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투자를 하려고 했을까 하는 저는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그렇게 그 돈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아이들에게 그래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투자를 결심한 거였어요. 그 이유를 떠올리면 그 절실함 때문에 제가 그걸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내 상황이 당연히 힘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많더라도 거기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 절실함을 가지고 그냥 시도를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해보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래도 저는 방법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전 조금씩 그게 방법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 절실함을 가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부동산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도도 해보지 않고 돈이 없다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나는 투자를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기 전에 일단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걸 활용해서 소액이라도 만든 다음에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돈이 많아야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서울 수도권만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제일 좋은 곳으로 갈 수는 없어요. 저는 그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은 돈이 적기 때문에 이런 소도시에 투자를 하지만 이 시드머니를 키워서 내가 점점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대출을 받는 게 너무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좀 극단적으로 돈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신혼 때는 남편이랑 맞벌이를 했는데 제가 버는 돈은 다 적금을 넣었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데 보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 소액이라도 내가 돈을 모아서 이걸 종잣돈을 만들어 보는 과정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보면 하지 않는 것보다 확실히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